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빌런이라고 할까요? 그 제안서 평가를 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가볍게 한번 터치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입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들어오시죠.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통과한 회사는, 즉 선정인 회사는 무한한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떨어지는 회사는 정말 암담하죠. 그런데 그런 데서 이 우리 평가위원들 중에서는 조금 꼴불견인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들어가면 입찰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떤 식으로 시작이 되냐면 뭐 우선 인사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평가에 관련된 다양한 개요를 설명하고 뭐 질의응답도 있고요. 평가위원 소개하고 위원장을 선발하고 나서 그 위원장이 모든 걸 이제 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무원들이 이 설명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은 설명 시간은 뭐 20분, 질의응답 15분 뭐 등등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면은 그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20분이면 너무 기니까 한 15분으로 합시다. 뭐 질문도 10분이면은 한 5분으로 합시다. 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내는 거죠. 어떤 경우가 많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훨씬 더 심합니다. 저도 나이가 뭐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 참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공무원들도 사실 힘들죠. 이럴 때는 난감하죠. 왜냐면 평가위원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막무가내로 우기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제일 많은 그 사례인 것 같아요. 핸드폰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평가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게 있어서 찾는 경우에 필요하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것도 일리는 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카톡 하시는 분들 많고요. 제가 본 심한 경우는 주식 보시는 분들, 또 하나가 전화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좀 해달라 그러는데도 전화벨 울리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통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입장 받고 생각해 보면요. 제가 만약에 그 프레젠터가 돼서 설명을 하는데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집중이 흐트러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윽박 지르시는 분들, 뭐 이것도 모르냐라든지, 야, 이게 제안서가 너무 형편없다라든지, 혹은 간혹 화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짜증내고 혼내는 그런 형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성이죠. 그래서 어쩌다가 간혹 있는 일입니다만, 프레젠터가 거기서 싸움을 해버리는 거죠. 충분히 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만 하시면 됩니다. 뭐 굳이 화를 내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형 중에 하나가 이제 무늬만 전문가들, 의외로 비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행사라는 게 해본 사람은 알지만 안 한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첫 번째는 질문을 하는데요. 딱 한 가지만 해요. 자기 아는 거. 뭐 가령 야 직원 몇 명 투입하느냐. 뭐 야 그 왜 음향 조명 이런 거를 다른 회사를 쓰느냐. 다 직접 해야지라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본 어떤 분은요. KPI만 질문합니다. 그분은 제가 심사장에서 두어 번 봤는데 그 얘기만 해요. 또 두 번째는 이제 프레젠터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뭐냐면 아주 황당한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도대체 이 자리에서 왜 저런 걸 질문을 할까? 저 같은 경우 들어본 것 중에 좀 재밌는 게 테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테러가 일어나는 거는 경찰청의 문제지 이 대행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또 RFP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읽어와서 보면 좋은데 잘 모르는 경우, 뭐 예산이 얼마냐, 또 예산장이 없어서 그걸 판단을 못하겠다 이런답니다. 근데 사실 예산은요, 이 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상당히 유동성이 있다. 또 특이한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우리가 포럼 같은 데서 좌장이 정리를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줍니다. 그래야 그 질문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평가장에서도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바쁘다고 빨리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령 2시에 시작을 하면 대략 예상을 하면 4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가장이 예기치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면 조금 지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표를 끊었는데 뭐 빨리 가야 되는데 해서 막 윽박지릅니다. 평가위원들이 사인을 해야 돼요. 끝나고 사인을 합니다. 그래야 그게 종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평가회의잖아요. 그럼 평가만 하면 됩니다. 그럼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만 하면 돼. 이게 자문회의인 줄 알고 막 이것저것 자기 의견을 막 내요. 뭐 이런 건 좀 고쳤으면 좋겠고 저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가 아쉽고 분명한 건 평가회의거든요. 또 하나의 유형이 뭐냐면 남을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세요. 근데 10중 8구 제가 보면 행사에 대해서는 프레젠터가 훨씬 더 전문가입니다. 입찰에 들어와서 프레젠터를 할 정도다 그러면 그래도 나름 그 회사에서는 베테랑이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녀보면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정말 특이한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하시는 그 행정의 공무원들 참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평가는요, 공정 경쟁을 보장을 하고 좋은 제안을 가져내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도요, 최소한의 예의와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태도적인 면에서는 한 번쯤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평가 회의를 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